손병구는 이혼을 원하는데 박성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내가 이혼해주면은 저 손병구 저 그 상간녀랑 가서 그냥 재밌게 놀 텐데 절대 이혼 못 해주지. 손병구 바람 폈어?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가 워낙 좀 형사사건, 의료사건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혼 사건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사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 특히나 이제 이혼 사건에 있어가지고 개괄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절차 같은 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뭐 이 변호사님 서초동 돌싱 메이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돌싱들끼리 모아서 한번 나는 솔로 한번 촬영 한번 해보려고. 네, 그 정도로 어쨌든 많이 이혼을 시키고 있는데, 이혼 사건에서는 이제 만약에 협의가 되면 제일 좋아요. 협의가 되면은 이제 협의 이혼 서로 이제 의사 확인을 받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은 3개월 동안 숙려 기간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그때 이제는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 이혼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약간 서로 재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다툼만 있고, 아니면 자녀에 대한 뭐 양육권 관련해서 뒤에 조금 협의가 될 소지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정이혼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기일이 잡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정이혼 때 서로 협의된 내용으로 재판부에 이렇게 이제 이혼이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돼서 그것 또한 이제 확정 판결이 된 것과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협의 이혼 다음으로 좀 짧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혼 신청서를 통해서 가능하고, 근데 이 모든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1차적인 쟁점은 이혼을 할지 말지. 그렇잖아요. 이혼을 이제 손병구는 이혼을 원하는데 박성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내가 이혼해주면은 저 손병구 저 그 상간녀랑 가서 그냥 재밌게 놀 텐데 절대 이혼 못 해주지. 손병구 바람 폈어? 그래서 이제 이혼을 될지 여부에 대해서가 일단 1차적인 쟁점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이혼의 의사는 합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는 이제 서로 이제 혼인 기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생겨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돈, 재산 분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손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서초동에 건물이 거의 다 손병구 거잖아요. 거의 뭐 세 걸음 중에 하나 손병구 땅이죠. 그렇죠. 여기. 아, 이제 유서 줘봐야 되겠다. 근데 이 재산을 손병구가 모든 거를 자기가 이룩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박성순이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혼인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 재산이 증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내조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냥 뭐 손병구 사실 뭐 변호사 한다고 그냥 돌아다니긴 했지. 내가 재테크 잘해가지고 지금 다 올린 건데 빌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여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율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또 재산 분할 대상에 있어서도 지금 혼인 기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보통 이제 손병구가 그 전에 이제 뭐 부모님한테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혼인 전에 이룩해 놓은 재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또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 특유재산이 있었지만 내가 그 후에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그 재산이 증식되는데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리면 이 특유재산도 똑같이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비율로 정할지 이게 또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의뢰인들 중에서도 아니 그거 내가 다 이룩한 재산인데 왜 내가 떼줘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 혼인생활 중에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내조라든지 아니면 같이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산분할까지 어느 정도 또 이제 서로 이제 뭐 됐다,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이 좀 정리가 되면 동시에 이제 또 이 혼인 생활에 있어서 파탄이 된 기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따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자료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박성순 씨가 말했던 것처럼 손병구가 만약에 이제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박성순 씨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입었잖아요. 그냥 매일같이 술 먹고
저놈의 그 영감탱이 때문에 진짜 내가 아주 어휴. 네, 그렇게 되면은 박성순 입장에서는 손병구를 상대로 내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 같이 재산분할과 별도의 항목으로서 이제 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손병구와 박성순이 같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는 저라고 해볼게요. 미성년이 아니죠? 그런가? 애가 발육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제 좀 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라고 치면, 그럼 미성년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육권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친권자가 될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권과 친권을 정해야 되고, 만약에 손병구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싫어? 그럼 만약에 너 그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지 또 이제. 박성순이 이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갔다 치면, 그러면 손병구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면하냐? 아니거든요. 박성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당연히 양육을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지급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도 이 소송에서 또 이제 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미성년 자녀까지 있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혼과 그 다음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그리고 자녀의 양육 친권, 양육비 지급까지 이렇게 이혼 사건에서 정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말씀하신 거 있어요? 박성순 씨 마지막으로? 져버릴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이혼 사건의 개괄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송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뭐 1년이 걸린다, 뭐 2년이 걸렸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혼 사건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지엽적인 부분까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누가 잘못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많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공방이 오고 가다 보면 몇 개월은 사실 금방 또 가버려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재산을 또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했을 때 그 회신이 오기까지도 또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회신이 왔을 때에 또 이게 누구의 재산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이혼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